어,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금 AIRI라는 그 정자역 앞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동시에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인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러닝, 보시는 제목, Learning to Quantize Deep Network by Optimizing Quantization Intervals with Task Rules 이고요. 이거는 CBPR 2019 올해 6월에 보니까 오랄로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오랄로 발표가 됐었고요. 그 기업 소속은 SAIT라는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주 소속으로 논문을 냈고요. 카이스트 저자분도 한 분이 있는데 황성주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기여를 좀 많이 하신 크리스틴 그라우만이라는 텍사스 오스틴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랩실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냥 알아봤더니. 그리고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교수님이긴 한데 이분이 하시는 연구를 앞으로 관찰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그냥 정보를 좀 오픈을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앞에 있는 정상일님과 손창용님이 공동저자로 참여를 하셨고, 약간 TMI인 것 같긴 한데, 최창규 이분이 상무님이신 것 같고, 한재준 마스터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소속을 좀 알아본 이유는, 삼성 종기원이 어떻게 사람들끼리 저자를 공유하고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그냥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작을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디셔널 리서치와 프로포즈드 메소드, 실험,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트레디셔널 리서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비전, 이게 CBPR이니까 CBPR에 이제 컴퓨터 비전에 어울리는 레지넷 18이라는 그 네트워크가 로우 비트에서 그동안 성능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이제 논문보다 좀 더 이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리서치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각각의 성능이 어떤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딥러닝, 이제 퀀타이제이션 설명하기 전에 양자화를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에 무엇을 양자화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의 구성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아래 그림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본 모델인데요. 인풋이 이렇게 x들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웨이트가 곱해져서 걔네들이 썸이 되고 그것을 이제 논리니어나 어떤 펑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아웃풋이 액티베이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웨이트가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아웃풋들이 어떤 로스 펑션으로 들어가서 그 로스 펑션의 미분값을 구하면 그것을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그레디언트로 이 웨이트 값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앞에 이제 뭐 도래판 같은 거 보면 양자화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양자화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제 related work에 보면 웨이트만을 양자화한 케이스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다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같이 양자화하는 게 트렌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동시에 양자화를 하는 그쪽에서 이제 레지넷 18로 비교를 할 수 있는 5개를 뽑아 봤는데요. 보시면 EG12 2016년에 엑스노아넷이 발표됐고 아카이브가 하나 도래판에서 나왔고 CVPR에도 하나 나오고 EG12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양자와 관련된 논문들이 CV 학회에도 상당히 많이 제출이 된 걸 알 수 있었고요. 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9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논문에도 이제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몇 개 좀 가져다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6년에 레지넷이 나왔고 그 레지넷 18이라는 애가 웨이트를 32비트 풀 프리시전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32비트로 했을 때 성능이 70% 정도가 탑원 애큐러시 이미지 넷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보면은 32비트를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모두 1비트로 줄일 때 보시면 70%에서 한 19% 혹은 17% 저는 한 대략 18% 정도 성능 감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좋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그 엑스노아넷이나 도레파넷은 좋은 그래도 모델이라고 소개를 그들이 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1비트로 떨어뜨리면은 성능 감소가 18%나 있다라는 점이 저는 놀라우면서 신기했고요. 이 도레파넷이 처음에 논문이 나온 당시에는 원빗 케이스에 대한 어큐러시가 없었는데요. 비교가. 근데 이제 엘큐넷 페이퍼에 보니까 이 도레파넷이 원빗으로 된 그 수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따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1비트는 아예 이제 안 되니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아직도 1비트로도 18%에서 1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면 연구를 해서 성능을 내면 좋겠지만 1비트는 죽어도 안 된다 하면 빠르게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이제 한계이면 빨리 접는 게 낫고 여기 이제 18%면 사실 이게 엄청 많이 성능 향상할 여지가 있으니까 얼른 여기에서 논문을 쓰시면 좋겠다. 이 둘 중에 어떤 걸지를 좀 알면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고요. 32비트를 이제 2비트로 줄였을 때를 보시면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QIL이라는 거고요. 얘는 65%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떨어졌는데 도레판에 또 이제 팩트에서 있는 결과 보면 62%, 64, 64. 그러니까 엘큐넷이나 팩트 다 64%인데 보면 얘네들이 한 대략 6%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6%가 18%에 비해서 되게 작으니까 세츄레이션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알 수 없는 게 원비트의 한계점에 만약에 도달한 거면 그리고 2비트에서는 아직 한계점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오히려 더 이제 성능 향상을 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거 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한 내용들은 이제 다 2비트까지만 있는데 2비트를 넘어가는 3비트 이상부터는 생각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연구적인 관점에서 잘 안 되는 거를 좀 추적을 해보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요 장을 제가 준비한 저의 의도는 전반적으로 비트가 32비트에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성능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 좀 하려고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지금 제 발표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공부한 QIL을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QIL에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하는 QIL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양자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둘 다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는 그 양자화를 하는 것을 이제 트랜스포머와 디스크리타이저라는 이 두 가지 장치를 거치면서 양자화를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웨이트라든지 액티베이션의 리얼 밸류로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로 제한이 안 돼 있고 0이나 1로 제한이 안 돼 있고 그냥 뭐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들로 이제 퍼져져 있는데 걔네들의 이제 전체 그 분포를 1과 마이너스 1로 제한하거나 0과 1 사이로 제한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음수와 양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애들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하면 되고 액티베이션에서 이제 0과 0 이상의 값들만 가지는 것들은 0과 1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0, 1 사이로 이제 그 제한을 하게 된 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리얼 밸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릿 밸류로 몇 가지 이제 디짓 숫자로 디스크릿화 하는 것을 이제 디스크리타이저가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리얼 밸류가 어떤 디스크릿 밸류로 변하게 됩니다. 큰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인터벌, 트레이너블 퀀타이제이션 인터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리핑이랑 프루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클리핑이라는 개념은 어퍼바운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위해서 어퍼바운드를 리밋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x라는 값이 이렇게 0부터 이렇게 쫙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값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만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정도만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은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핑이라는 것은 이 사용하는 어퍼바운드를 제한을 해서 그 어퍼바운드가 넘어가는 애들은 클립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루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프루닝 스레스홀드보다 작은 값들은 0으로 잘라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온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 이제 여기 이 인터벌이라는 여기를 사실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인업을 하다는 걸 여기를 학습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디스크릿하게 바꾸는 밸류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는 세 가지로 일정한데 이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이제 클립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디크리징 어퍼 바운드라는 건 클리핑을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이 포인트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이 말은 밀도가 커진다는 뜻이고 퀀타이제이션 레졸루션이 인크리징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퍼 바운드가 너무 이제 디크리징을 하게 되면 이게 쫙 쪼그라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금 잘리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잘리는 게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큐러시가 클리핑으로 인한 로스로 이 디테일한 것에 대한 이득보다 클리핑에 대한 손실이 커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마찬가지로 이제 프루닝 스레스홀드라는 것은 여저지점인데 이 지점을 로어 바운드에 가깝죠. 이거를 인크리징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정밀해지기 때문에 인크리징 퀀타이제이션 레졸루션으로 인해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이걸 키우다 보면 프루닝하는 0으로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정밀한 것을
올리는 것을 이 잘리는 것이 이제 실이 더 커서 여기도 이제 액큐러시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퀀타이제이션 하는 이 인터벌 여기를 이 클리핑하는 것과 프루닝 그리고 이 인터벌을 잘 조절을 해보자. 그게 성능 향상에서 잘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게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를 보시면 CW라는 애는 제가 PDF에는 이걸 안 넣고 방금 전에 넣었는데 이제 CW는 논문에 보면 인터벌 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DW는 인터벌 디스턴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인터벌이었죠. 그 트레이너블 인터벌. 여기에서의 이 중앙 이 지점이 인터벌 센터가 되겠고 이 지점으로부터 인터벌 끝까지 그 간격이 그 간격이 DW 이 디스턴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CW 플러스 DW라는 것보다 이 W 값이 밖에 있게 되면 사인 함수에서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거나 아니면 여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밖에 있는 애들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거에 의해서. 그리고 CW-DW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과 CW-DW 또 이 지점이니까 이 지점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0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점들이 바로 양자화가 일어나는 알파 W 플러스 베타의 감마승이라는 애로 이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감마는 이제 여러 값들이 될 수 있는데요. 감마를 이제 1로 가정을 하면 알파 W 플러스 베타는 리니어 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알파랑 이 베타랑 감마에 따라서 여 가운데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 알파랑 베타가 수식에 의해서 이 DW랑 CW를 묶이게 되거든요. 이 DW, CW 그리고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조정한다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이 클리핑이랑 프루닝이랑 이 인터벌들을 조정한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트레이닝 파라미터가 됩니다.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정을 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앞에 그 내용에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 지점에서 보면은 감마인데요. 그 앞에서 그 감마를 1로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리니어 AX 플러스 B와 같은 리니어 형태가 되게 돼서 그 이 사이 지점이 이렇게 리니어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가 0보다 작게 되면 그 전에 리니어 펑션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양자화를 하게 된다면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값들이 포인팅이 여기 지금 균일하게 나오죠. 여기 이 사이에 균일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감마가 1보다 작게 되면 여기서 감마가 1보다 작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요. 그 알파 W 플러스 베타가 그렇게 되면 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이 포인트가 다 앞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클리핑 여기까지로 당겨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자르고 앞에 있는 애들 정밀하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감마가 1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프루닝이 오른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프루닝 스레스홀드가 끌려오게 되고 그리고 위에 이제 값들을 더 정밀하게 본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랑 알파랑 베타를 컨트롤을 이제 함으로써 앞에 얘기한 그 정밀도라든지 클리핑 스레스홀드라든지 프루닝 스레스홀드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에 이제 나오는 퀀타이제이션, 디스크릿하게 밸류를 만드는 거에서 이제 QW라는 애가 퀀타이제이션 레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비트 넘버 2에 비트 넘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이제 2라고 하면 얘는 2의 2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비트라고 하면 QW가 1이 되고, QW가 1이란 건 이 퀀타이제이션 레벨이 1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는 레벨이 3인 케이스인데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서 1인 지점 하나 나오고 0인 지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인 지점 하나 나와서 마이너스 1, 0, 1이 되게 되고요. 3비트 같은 경우에는 2의 3 마이너스 1승, 2의 2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이 되게 되고요. 이제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3, 1. 그렇게 세 지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0,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 그래서 총 7개. 그러니까 원래 3비트면 8개인데 2의 3승이니까 8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0이랑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7개가 나오겠습니다. 2비트는 아까 3개, 마이너스 1, 0, 1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자화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이 수치에 맞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내용의 전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이따가 해주셔도 되고. 내용은 끝났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레지넷 18과 레지넷 34 그리고 알렉스넷 케이스에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5비트, 4비트, 3비트, 2비트로 했을 때 어떻게 제한하는 방법의 결과가 나오느냐. 보시면 5비트, 4비트, 3비트일 경우는 풀 프리시전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은 지금 풀 프리시전이 지금 70.2인데 70.4, 70.1, 69.2 거의 차이가 1% 정도 나긴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승률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73.7인데 73.7, 73.7, 73.1이니까 별 차이 없고요. 61.8, 61.9, 62, 61.3. 근데 이제 제가 아까 2비트 결과 보여드린 게 이 결과인데 2비트는 한 5% 정도 여기 떨어지고 여기 3%, 여기도 한 3%. 그러니까 2비트에서는 3.5 정도 열화가 발생을 하고, 앞에서도 제가 2비트만 이제 주력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아무리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1% 정도 나서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0.8%. 이게 진짜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혹은 이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논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내용은 그렇고 LQ넷이랑 비교를 했을 때 도 이제 좀 더 우수합니다. 여기 1% 정도 차이 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important learning technique이라고 해서 progressive fine tuning이라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제 direct fine tuning이랑 이제 비교가 되게 됩니다. 이제 direct fine tuning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그냥 5비트 5비트 할 때 그냥 바로 하고 2비트 2비트 할 때 그냥 바로 이제 32비트에서 한 걸로 바로 이렇게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레시브 한 거는 풀 프리시전에서 이제 학습한 거를 5비트에서 학습한 걸 파인 튜닝 그 웨이트로 학습을 한번 거치고 그런 다음에 그 웨이트를 4비트, 3비트, 2비트로 순차적으로 이제 줄여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과정을 살렸을 때 무려 9% 이상의 포인트 애큐러시 증가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저자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레시브하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는 기존 논문들도 많이 해오는 것 같고요.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인트 트레이닝인데요. 이 조인트 트레이닝이냐 퀀타이저 온리 러닝이냐의 차이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고정을 하고 퀀타이저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웨이트 파라미터가 퀀타이저 그 알파, 베타, 감마랑 함께 학습이 될 것이냐인데요. 함께 학습이 안 되면 지금 여기 20%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조정이 안 되게 돼버리면 성능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퀀타이저에 맞게 그 동작하는 게 좀 변화가 있어줘야만 여기에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마우스가 샀습니다. 마우스야. 네,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웨이트도 퀀타이저의 그 파라미터뿐만이 아니라 그 원래 웨이트도 학습을 같이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프루닝 이펙트에 대한 건데요. 프루닝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유닛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0을 갖는 비율입니다. 이제 프루닝 하면 값이 0으로 잘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프루닝이 많이 됐냐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프루닝이 많이 됐다는 뜻이고 0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하이 비트가 이제 5비트 이렇게 보면 프루닝 레이시오가 떨어지고요. 로 비트일 때 프루닝 레이시오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 비트일 때는 비트가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0으로 값을 프루닝을 해가지고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로 비트로 가게 되면 이제 프루닝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밀도 상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컴팩트한 아까 그 인터벌을 찾도록 프루닝을 비율을 높이게 된다, 학습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 비트에서 이 프루닝 효과가 나타나고 필요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블 감마의 효과인데요. 아까 그 감마가 이제 1이냐,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제 양자와의 그 경향이 좀 달라졌죠. 근데 이제 감마가 고정되어 있을 때를 보면 알렉스넷 57, 레즈넷 18, 65, 레즈넷 34, 70인데요. 근데 이 감마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58, 그러니까 0.9 향상, 0.4 향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서는 향상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고정됐을 때보다는 트레인을 하는 감마를 썼을 때 확실히 성능 향상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34에서는 이제 감마의 변화에 따라서 성능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이건 추론을 한 건데요. 제 추론에 의하면 이게 이제 감마가 1로 고정이 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뜻이니까 아까 그 값들이 이렇게 유니폼하게 뽑든 이렇게 모아서 뽑든 몰려서 뽑든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대체적으로 값들이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확률이 웨이트들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레진의 34는 얘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세밀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감마를 조절하는 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복잡도에 따라서 효과가 줄어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거 논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고요. 컨클루전은 본 논문은 퀀타이제이션 인터벌 러닝, 아까 그 인터벌을 러닝을 잘 함으로 통해서 프루닝도 잘하고 클래핑도 잘하고 해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냈죠. 그걸 학습하는 걸. 그리고 3, 4, 5비트 상에서는 최고 성능이고, 물론 2비트도 최고 성능이긴 하지만 2비트에서는 성능 향상이, 그러니까 5% 정도 성능 열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아직은 좀 2비트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더 이 로 그리고 이제 1비트는 사실 시도하지도 않았거든요. 왜 시도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뭐 이거보다 더 로우한 비트 상황에서도 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기대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퀀타이제이션 에러 이거는 PDF에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건데 이제 웨이트 값이 있게 되면 이 저자가 사실 중간에 릴레이티드 워크부터 지금 끝까지 되게 강조하는 점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보다는 태스크 로스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웨이트를 고정을 하고 그 퀀타이제이션만 학습을 했을 때 웨이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웨이트의 동작 영역이 프루닝이랑 클리핑 밖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만 줄여버리면 기존의 풀 프리시전에 있는 그 웨이트의 동작 그 범위들에서 그대로 이제 에러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태스크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프루닝이랑 클리핑 안에 도달하도록 얘네들이 액티베이션이든 웨이트든 몰리게 된다. 그래서 피규 OD를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아서 한번 제가 여기 가보면 보이시겠죠? 예,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프루닝이고 이게 클리핑인데 이 값들이 이 지금 프루닝이랑 클리핑 밖에 있는 애들이 원래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이쪽으로 이제 쏠려 들어오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 로스를 줄이면서 웨이트랑을 같이 이제 변화를 이런 식으로 해야 이 프루닝 클리핑 그리고 로우 비트에서 효과가 확실히 나지. 그냥 퀀타이제이션 에러 에러를 그냥 줄이는 방향으로만 하면 저런 적극적인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컨클루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있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